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한국사 10미닛 고려 전기의 왕조사 살펴보도록 할게. 자, 태조 왕건부터 바로 시작해 보자고. 새로운 뉴 히어로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웠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지. 자, 태조 왕건과 관련된 내용들 쭉 살펴볼 텐데, 이번에 박영규의 학습법 중에 새로운 학습법이 있었지. 캐릭터 연상법. 태조 왕건의 캐릭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태조 왕건은 신라 말의 당시의 문제점들을 다 수습했던 인물로 평가를 받지. 사회가 혼란스러웠던 이유, 백성들의 세금을 너무나 많이 걷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제는 세금을 거둘 때는 일정한 기준, 10분의 1이라는 기준으로만 걷는다. 이게 취민 유도 정책. 흑창, 빈민을 구제하는 기구. 호족들의 난리분호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지. 적절하게 우대할 땐 우대하고 견제할 땐 견제하고. 혼인, 사성, 역분전, 본관제, 중패비사, 토성분정 이런 것들은 다 우대책으로 볼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견제책의 긴 제도, 호족 자제를 인질로 삼았지. 그리고 사심관 제도가 정말 중요해. 중앙의 현직 관리를 지방에 임명하는 건데, 부호장 이하의 향리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지만 치안에 대한 책임을 지게끔 했고, 풍속 교정과 곡물 조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심관 제도. 사심관 제도 호족에 대한 견제책으로 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북진 정책, 즉 고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특히 고구려 유민들을 또 포용해야 될 거 아니야. 고구려 유민에 대한 수습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발해 유민에 대한 수습책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래서 고구려의 옛 수도 평양을 서경으로 올리고, 서경에 분사, 독립적 행정기구 설치했고, 그리고 북진 정책의 중심 기지로 삼았다는 내용이고, 거란에 대해서 적대했으며 영토를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올렸다는 것까지 확인하고, 관리들에 대한 규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정계 계백 요소 되겠고, 왕에 대한 주요 지침도 마련했는데 후세 왕들에게 교훈을 남겼던 게 훈요 10조 되겠다. 훈요 10조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들 확인할 수 있겠지. 자, 태조 왕건과 관련돼서 조금만 추가할 게 좀 있는데, 태조 왕건이 여러 가지 종교의 복합화 현상을 반영하는 절을 하나 만들었어. 그 절의 이름이 바로 개태사야. 개태사 하나 살짝 기억해주고. 자, 또 하나 연호를 천수라고 정했었지. 그래서 황제국으로 표방했다라는 것. 하나 더, 태조 왕건의 무덤이 개성 현릉인데, 그 현릉에 말이야 청동제 인물상이 발견되는데, 그 청동제 인물상이 태조 왕건을 보여주는 거야. 황제만 쓰는 여러 관이라던가 이런 유물들이 발견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이렇게 해서 태조 왕건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종, 정종 살펴보도록 할게. 해종, 정종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많이 높진 않지만, 해종 때는 나주 오씨와 박수리가 후원했지만 기반이 약했지. 그 과정에서 왕규의 난이 일어났었고, 자,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종 때에 왕신념이 진압해줬고, 왕신념은 서경 세력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서경 천도의 움직임도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진 못했지. 자, 광군사라고 하는 거란 견제하는 군대, 거란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군대가 이때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걸 기억해두도록 하자. 자, 정종도 즉위 4년 만에 사망했기 때문에 제대로 왕권을 강화시키지 못했지. 그의 친동생이었던 광종 때에 본격적으로 칼을 뽑았지. 우리 광종은 이렇게 캐릭터 연상했었던 것 같은데, 강강, 양약. 강자한테는 강했고 약자한테는 약했던 모습 확인해 볼까? 호족들이 당시 강력한 세력이었잖아. 그 호족 세력들의 불법적인 노비 양인화시키는 노비 안건법과 호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권력 장악하지 못하게 했었지. 쌍기라고 하는 후주 사람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공식적인 과거제가 처음 시행됐다는 것. 그 과거제 안에는 이제 문과, 묵과,
잡과 승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무과는 아직은 없었고 문, 승, 잡이었지. 특히 이 승과가 실시됐다는 것은 그만큼 승려를 불교를 중시했다는 건데 자 이때 활동했던 광종 때 활동했던 인물은 규녀와 해거 같은 인물이 있었다. 자 과거제를 바탕으로 관리들의 복색, 공복제, 자단 비록의 공복도 제정하였었고 칭제 건원 연호의 이름을 광덕 준풍이라 하였었으나 자 독자적인 연호를 썼다라는 건데 이후에 송이 건국되면서 송의 연호로 바꿨다. 개경을 황도로, 서경을 서도로. 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다 강력한 강강의 정책으로 볼 수 있겠어. 자 왕권을 강화시키고 호족을 견제하는 정책이었지. 하나 더 구신숙장. 바로 초기 공신들을 내겠지. 대상 준홍, 자 좌승 왕동을 모욕죄로 숙청했던 모습. 심지어 해종과 정종의 아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었지. 임시 감옥이 만들어질 정도로 구신숙장, 초기의 공신들 대거 숙청했던 광종의 강력한 모습. 자 허나 양약 한번 가볼게. 양약 백성들한테는 하염없이 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주연 공부법이라고 하는 게 있지. 주연 공부법. 바로 지방의 주현을 바로 단위로 해서 해마다 바치는 곡물과 부역의 액수를 정했던 법이 되는 거지. 무리하게 지방에도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는 거야. 양약이지. 자 또 양약은 뭐 있을까?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보. 양약 되겠지. 양약, 양약, 양약.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당시 송이 건국됐기 때문에 친송 정책을 펼치긴 했지만 거란에 대한 배척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이 친송 배후가 이후에 거란의 침략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종 때는 일시적으로 호족들이 다시 권력을 잡았다라고 하지만 과거제 시행된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바로 관리들의 월급제도, 전식과 제도가 처음 시작되는 게 시정전식과. 자 성종 보도록 하자고. 성종 정말 중요한 왕이지. 성종은 워낙 양이 많아서 세 가지의 방식으로 캐릭터를 연상했었는데 성종은 많은 신하들을 등용하는 과정에서 최승로라는 그러한 유학자를 등용했다는 건데 승유, 억불. 최승로라는 유학자를 등용했기 때문에 승유했고 불교를 억압하는 억불 정책을 펼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제도의 정비를 단행했지. 성이 완성이잖아. 제도를 완성했다. 자, 내 제도를 지방제도까지 완성하지 못했지만 그 이외의 모든 제도를 다 완성한 게 성종이라면 되겠고 또 하나 친송 배후 정책이 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요 거란의 침략으로 이어졌다. 거란의 1차 침입도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좀 양이 많았어. 성종을 전반적으로 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오 많다 성종. 먼저 승유억불과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볼게. 승유억불. 자, 최승로라고 하는 유학자를 등용했다는 거. 승유억불은 V자로 표시할게. 승유억불 V자 최승로 등용했다는 것. 그래서 유교 정치 이념이 반영되어서 중앙의 국자감, 지방에는 의학박사, 경학박사, 유학에 능통한 관리들을 파견했다는 것. 국자감을 정비했고 과거제를 정비했고 한 달에 한 번씩 문인들한테는 과제를 내줬고 그 과제를 실행에 옮기게끔 했었지. 비서성과 서원 같은 도서관도 만들어졌다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승유 억불과 관련됐다라 보시면 되겠고 자, 또 하나 연등에는 불교 행사, 팔관에는 불교, 도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가 반영되는 행사였잖아. 이거 축소를 건의했고 결국엔 성종 때 폐지가 되었지. 요 내용. 자, 이 정도의 내한 내용이 승유억불로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도의 정비를 봤었지. 제도의 정비는 자, 이 우물정자 표시 한번 해볼게. 중앙의 이성육부와 그리고 도병마사 식목도감이라고 하는 기구가 이때부터 유래된 걸로 봐. 자, 요 내용 제도의 정비로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의창과 상평창. 바로 흑창이 의창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바로 물가 조절기구 상평창이 만들어진 것도 제도의 정비로 볼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밑에 삼경제, 개경, 서경, 동경. 자, 이런 특수행정구역을 3경으로 운영했다는 것도 제도의 정비로 볼 수 있겠고. 자,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을 경우에는 더 과다한 징수하지 않게 하는 자모정식법도 자, 바로 제도의 정비로 볼 수 있겠다. 이자에 대한 제도 정비. 자, 그리고 문산계, 무산계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야. 중앙의 관리는 문산계로, 지방의 관리는 무산계로 편제했다는 것. 자, 관리의 등급이라고 하는 관리 제도를 만들었다. 관리의 등급 제도를 만들었다. 제도의 정비로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거란의 1차 침입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세모로 표시해볼까? 자, 친송 배후 정책 앞에 확인했었지? 그 정책 때문에 이제는 거란의 침입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강동 육주를 획득하게 됐다라는 것. 자, 항상 그리고 침략이 있을 때, 전쟁이 있을 때 화폐 발행을 통해서 국가 재정을 자,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화폐, 건원중보를 꼭 기억해둬야 돼. 거란의 1차 침입 과정에서 건원중보 꼭 기억해두도록 하자. 그리고 성종 때 환구단이라고 하는 자, 황제가 제사 지내는 장소도 확인해 두도록 하자. 자, 어때? 그 성종이 어마어마한 많은 업적들이 있는데 이렇게 확인해 봤고 하나 살짝 유학자였던 최승로는 5명의 왕에 대한 평가를 했었는데 그 중에 특히 광종의 전제왕권을 적극적으로 비판했다는 것. 특히 노비양건법도 비판하는 과정에서 원래 노비여야 되는데 양인된 자들을 다시 노비로 돌리는 노비환천법이 실시됐다는 것도 체크해 두도록 하자. 자, 어때? 성종은 승유옥불, 제도의 정비, 그리고 거란의 1차 침입에 대한 캐릭터로 성종의 업적들을 확인할 수 있겠네. 자, 이제 그러면 목종을 살펴보도록 할게. 목종 때는 전식과, 개정전식과가 있었고 그런데 이때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가 김치향과 바람이 났고 자, 그 과정에서 거기서 낳은 아들을 왕위로 올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목종이 강조를 시켰지. 강조, 그치? 이 강조를 시켜서 김치향 죽이고 천추태후 죽이고 그런데 강조가 목종까지 죽여버렸었지. 으악! 자, 이걸 바로 뭐라고 해? 강조의 정변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강조의 정변. 자, 강조의 정변을 계기로 해서 왕이 현종으로 바뀌었고 자, 그런데 현종 때는 거란의 2차, 3차 침입을 다 격퇴했던 시기였고 자, 거란의 침략을 다 격퇴했기 때문에 지방제도 오도양계의 팔목도 다 완성될 수 있었으며 그리고 백성들의 염원, 연등의 팔관이라는 행사는 꼭 필요했던 것이니만큼 다시 부활했다라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현종은 어마어마한 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현종만큼은 암기법으로 만들어서 자, 문제 맞췄을 때의 문제 결력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문제 풀 때 문제 결력을 높이는 방법, 암기법. 현종 때는 이렇게 했었지. 먼저 이런 제도의 특징들은 다 정규 수업 때 확인했었을 거로 생각을 하고 바로 암기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자고. 10분 전후로 끝내야 되는데 10분을 좀 많이 초과하고 있어서 현종 마무리하도록 하자. 현대 주주면 감칠라. 공정해야지. 현대 주주면 감칠나. 공정해야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현종 때는 사회가 안정됐기 때문에 설총을 홍유후로 그리고 최치원은 문창으로 당시 자, 시호를 만들면서 문묘 배양했다라는 거. 최치원은 바로 문창후로 시호를 정하면서 이들을 문묘에 배양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때의 문묘가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다. 사회가 안정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자, 현하사란 절이 만들어졌는데 현종이니까 현하사 이렇게 떠올리도록 하고 경중 오부와 경기는 경기도 지방의 행정구역을 개편했다라는 내용이 되겠다. 자, 전쟁이 끝났으니까 사회가 안정됐으니까 지방 행정제도에 대한 개편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 다시 현대 주주면
감칠나 공정해야지. 자, 근데 빠르게 자, 이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 초조대장경은 거란 격퇴하는 과정에서 불경을 모았다라 볼 수 있고 처음 만든 초조대장경. 앞에 왕에 대한 7명에 대한 실록이 7대실록. 자, 그리고 향리도 과거 볼 수 있다. 거. 그래서 주연 공거법. 자, 주창수련법은 각 지방마다 자, 주마다 창고를 설치하여서 쌀을 비축했다라는 건 의창의 확대라 볼 수가 있겠어. 면군 급고법, 급고법이지. 면군 급고법. 자, 노부모를 부양할 때는 군을 면제해 줄 수 있다라는 것. 감몽 양마법. 말을 키우는 자들에게는 바로 여러 가지 비료 등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 자, 개경주의의 나성을 축조했고 향리들의 옷 색깔 지정, 향리 공복제, 그리고 향리의 정원을 책정했다. 향리 정원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10에서 11세기 고려 전기의 왕조사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